결국 확정이 되는 거는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기획회의 같은 걸 마치고 작품이 오픈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수요층이 있어야 하거든요. 안 했을 때 0%인 건 확실하잖아요. 게임이야말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의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한 가지만 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뛰어드는 거잖아요.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캐릭터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개념은 베이스를 글로벌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람찬 만큼 책임도 수반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20년을 넘게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모든 시리즈, 아이언맨,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수요일과 일요일 닥터 육아일기를 연재하고 있는 공학박사 닥터베르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이런 것들을 마치고 이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육아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줬었거든요. 이미 사실 육아 만화는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었는데, 남자가 육아를 하고 어떤 경력 단절을 겪어보고 거기서 다시 학위를 따고 이런 일들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독특한 이야기니까 닥터 육아일기를 시작하게 됐고 무사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모의고사라는 것도 존재하고 시험을 치면은 성적표도 나오고 그게 커트라인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불확실함 같은 것들이 마음을 많이 무겁게 만들었었거든요. 정말 망망대해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보고 나의 생각이라는 거에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는가, 나는 어떤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쌓고 자기의 역량을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역량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웹툰의 가장 성적표에 가까운 건 조회수겠죠. 조회수가 처음엔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갈수록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뭔가 스토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꾸준히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림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썸네일 같은 걸 좀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세상에 너무 멋진 일들이 많으니까 당장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런 미래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했을 때 0%인 건 확실하잖아요.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이 꼭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몸 관리에 신경 쓰는 것,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좀 인생이 피나보다 싶은 순간 바로 다음에 되게 큰 위기를 겪었던 일들도 몇 번이고 있었고, 그런 저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만의 역사가 됐어요. 도전은 누구나 되게 쉬워졌는데 막상 그 도전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라 힘든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겨냈고 오늘의 내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에 모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NC 소프트라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를 만들면서도 제작에서부터 마지막 완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좀 제가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를 또 저는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요. 지금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되 좀 더 게임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력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저도 단순한 배경 모델러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근데 하나 둘씩 다른 팀에 이 일을 넘기려고 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넘기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그냥 해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애니메이션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펙트도 공부를 하게 되고 엔진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쉐이더 공부 더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씩 알려주게 되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게임이야말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의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막 거창하게 그냥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딱 보여주면 일단 눈요기는 돼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딱 봤을 때 눈요기가 되는 거는 잠깐이에요. 과연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과 또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요소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었느냐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죠. 포트폴리오에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작품이기 이전에 이게 게임 데이터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지를 그 센스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뛰어드는 거잖아요. 좀 더 넓게 보시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EBS에서 방영 중인 유아동 안전 애니메이션인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캐릭터를 만든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개념은 베이스를 글로벌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과물이 글로벌로 통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고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그 요소가 있는데 요만한 회사의 어떤 스타일이 있겠지만 창의적이어야 되고 사물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사물에 대한 그 뒤에 있는 그 이면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호기심과 인사이트가 좀 많이 좀 결합되면은 상당히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요소를 양립하려면은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고 다방면에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영리적인 이익보다도 어떤 이슈 때문에 개발하게 된 캐릭터인데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어떤 유아동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한 캐릭터인데요. 독도 사랑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유아동들한테 독도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시키고 그들의 눈높이로 사랑하게 만드느냐,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독도의 가치를 어린애들한테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주 쉽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늘상 다가가는 캐릭터화 시킴으로써 인해서 영토에 대한 어떤 그 접근보다는 섬에 대한 어떤 친근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설득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직업군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성과를 개인의 실명으로 느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죠. 잘 되면은 상당히 많은 명성과 리턴이 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보람찬데 보람찬 만큼 상당히 많은 그런 책임도 수반되는 거고요. 많은 노력을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형의 콘텐츠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고 경쟁의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요. 책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선배들의 조언이라든가 많은 책이라든가 간접적인 자료들을 좀 많이 좀 숙지한 다음에 과연 내가 이 분야에 과연 어울리느냐, 그리고 선배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그 선배들은 어떤 고민을 앞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귀를 열고 들어본 다음에 콘텐츠, 캐릭터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거든요. 현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좀 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승장이고요. 미국에서는 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잭 킴. 지금 이제 20년을 넘게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헐리우드 작품은 한 48개 있고요. 주라기 공원, 스타워즈, 닌자 거북이, 트와일라이트 모든 시리즈에 늑대를 했고요. 19금 테드, 아이언맨, 가든스 오브 갤럭시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해서 마음에 맞는 아티스트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일단 3D 캐릭터입니다. 털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여러 프로젝트에 이제 VFX 슈퍼바이저로 전체 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릭터의 표정, 그리고 털, 머슬 시스템, 이펙트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제가 늑대를 계속 개발했는데 CG라는 경력을 동안에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4년 반 동안 한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는 CG인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기회였어요. 그래서 늑대는 한번 마스터했습니다. 스타워즈 Force Awaken 그거 작업을 할 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CG를 식상해 하잖아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나이 들어서 작동되나 눌렀는데 갑자기 애들이 움직이면서 체스 그거를 이제 스탑모션으로 만들자 해서 프린트를 해서 직접 움직여서 애니메이션해서 영화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요. 요즘은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쉽게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젊은 아티스트를 보면 기본기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딘가 있는지 사라집니다. 상황은 지금 1년이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기술력들은 1년이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화두는 머신러닝, AI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쪽 빅데이터 산업을 3D 컨텐츠 쪽으로 잘 접목을 시켜서 준비하는 걸 한번 권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흐름에 약간 더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게임 아트, 영화 비주얼 이펙트, 이쪽만 바라보고 좁혀가면서 그쪽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CG를 접목시키시면 거기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고개 숙이고 다니던 한국 젊은이였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을 가자, 미국을 가자. 좀 뭔가 탈출구를 계속 찾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헐리우드 쪽에서 지금 커리어를 쌓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지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헐리우드의 요건이 뭔지를 한번 공부하시길 제가 권할게요.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게 이루어져요. 꿈꾼 만큼 이루어지니까 메인 그라운드로도 한번 꿈을 꾸시고요. 그러면 성취될 때도 훨씬 기쁠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